그 전에 또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것은 콘크리트조 같은 경우는 열교 현상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콘크리트조는 오히려 전열체입니다. 그래서 열을 잘 전달하기 때문에 아무리 단열재를 잘 두른다 하더라도 외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콘크리트가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주택을 짓는다거나 건축물을 지을 때 구조재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집을 짓는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요즘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것이 목조주택을 지을 것이냐, 즉 경량목구조, 중목구조로 지을 것이냐, 아니면 콘크리트조, RC조로 지을 것이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고민이 가장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두 가지 구조재를 간단하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스펙적으로만 생각을 하자면 2, 3층짜리 단독주택 짓는 데는 목조주택이나 콘크리트조나 스펙은 다 남아 돌아요. 즉 강도는 남아 돌기 때문에 어떤 걸로 지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과거에 전쟁 이후에 건축 기술이 많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산에서 나무 헤어거나 아니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콘크리트 벽돌 같은 거 있잖아요. 구멍 숭숭 뚫린 거. 그런 걸로 집을 지었던 시기와는 완전 다르기 때문에 목조든 콘크리트든 강도적인 면에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목조도 경량목구조와 중목구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중목구조를 많이 쓰지 않죠. 왜냐하면 가격적인 게 큽니다. 중목구조로 지을 바엔 콘크리트로 지으면 되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오늘은 경량목구조와 콘크리트 이 두 가지로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너무 많은 비교군이 있어봤자 헷갈리기만 하실 테니까 요즘 가장 많이 짓고 있는 경량목구조와 그리고 그래도 비율이 가장 높은 RC조, 철근 콘크리트조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가격적인 부분이 제일 궁금하실 겁니다. 많이 알고 계시다시피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경량목구조가 훨씬 저렴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공사 기간에 대한 비용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목구조 같은 경우는 착공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한 3, 4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완공이 됩니다. 하지만 철근 콘크리트조 같은 경우는 최소한 7, 8개월 정도는 소요가 돼야 됩니다. 물론 지역업체 다니다 보니까 3, 4개월 만에 콘크리트조 2층짜리 집 완성할 수 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긴 한데 그런 분들은 소위 말해서 마르기도 전에 계속적으로 순차적으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은 빨리빨리 올려도 크게 무너진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콘크리트 결국은 강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도 우리가 모르지만 이렇게 마르다 보면 약간 휘거나 충분히 마를 수 있는 공기간을 지켜주지 않으면 그 부분은 변형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은 하자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2층짜리 집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걸 무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원칙적으로 하자면 콘크리트조 같은 경우는 7, 8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렇다 보면 건축이라는 건 사실 장비비, 인건비가 상당 부분을 소요하게 되는데 공사 기간이 2배로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콘크리트에 대한 비용들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재료비도 이제 연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단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단열 부분에 있어서 목조주택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열이라는 것은 단열재를 얼마나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무조건 목조가 좋다, 무조건 콘크리트가 좋다, 이렇게 나눌 수는 없습니다. 많이 되는 쪽, 즉 철저하게 잘하는 쪽이 단열이 좋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벽 두께나 공법에 대한 것을 평준화시켰다고 봤을 때 목조주택은 그 벽 두께 자체가 단열재이고 글라스울이라든가 수성 연질품 같은 걸 통해서 벽 자체가 단열재이기 때문에 단열 부분에 있어서는 목조주택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그 구조체 자체에서는 단열 기능이 전혀 없고요. 오히려 그 콘크리트 생각하시면 우리가 돌덩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돌은 오히려 열을 전달시키는 전열체에 가깝습니다. 콘크리트 구조체 자체는 열을 쉽게 전달하기 때문에 제가 뒤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히려 열교 현상을 주의해야 되는 게 콘크리트 구조재입니다. 단열의 성능을 단순 비교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그래도 좀 더 유리한 걸 찾아보자면 목조주택이 좀 더 유리할 수 있고요. 그러면 콘크리트는 어떤 부분에 강점이 있을까요? 당연히 구조적인 강점이 있을 것입니다. 목조주택에서 구현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구조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구조라는 것은 디테일한 모양이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기둥이나 어떤 받침 없이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캔틸레버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한쪽이 고정이 돼 있고 다른 한쪽 면이 좀 와이드하게 뻗어나갈 수 있는 구조체를 말합니다. 이런 구조 같은 경우는 목조주택으로는 구현이 좀 힘들고요.
콘크리트 구조, 즉 돌덩이로 집을 지어야 가능한 형태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콘크리트는 강도가 나오기 때문에 3면 파노라마 창 같은 경우는 반드시 철근 콘크리트 조에서만 가능합니다. 목조주택도 일반적인 파노라마 창이나 아니면 3면 파노라마 창이라고 하더라도 가운데 구조체를 넣게 되면 비슷한 모양으로 형태는 가능하지만 제가 보여드린 사진처럼 전면, 3면을 통으로 쓸 수 있는 구조는 반드시 철근 콘크리트로만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사실 목조와 콘크리트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바로 서실 텐데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만을 가지고도 목조로 지을 것인지 콘크리트로 지을 것인지 어느 정도 구분은 가능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정보가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또 고민도 많아지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제가 기준을 딱 잡아 드리자면 한 4, 50평대 미만은 저는 무조건 목조주택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4, 50평대의 주택이나 어떠한 구조물은 사실 구조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사람이 살려면 방이 들어가야 되고요. 화장실이 들어가야 되고요. 거실이 들어가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구성하다 보면 사실 넓은 공간이나 구조적으로 강한 강도가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은 경량 목구조로 가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50평, 60평 이상의 집을 짓는다면 철근 콘크리트조도 고민해 볼 만합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추천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집이나 어떤 건물의 구조가 넓은 공간이나 층고가 상당히 높은 공간, 그리고 구조적으로 하중을 많이 받을 수 없는 어떤 형태가 있다면 그런 경우라면 철근 콘크리트로 가시되 그래도 7, 80평, 100평까지도 목조주택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성비는 반드시 따져 보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을 지을 때 넓은 슬라브 구조의 옥상이 로망이었다. 이런 경우는 웬만하면 철근 콘크리트 조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각 구조재에 따라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마치자면 목조주택 같은 경우는 무조건 누수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박공지붕 형태로 가셔야 되고요. 아무리 이쁜 모양이 나온다 하더라도 누수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피하시기 바랍니다. 목조주택은 다양한 강점들이 있지만 누수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슬라브 지붕이라든가 어떤 옥상, 지붕이 없는 테라스 이런 것들은 반드시 피해 주셔야 되고요. 누수를 막기 위한 우선순위의 구조를 반드시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조 같은 경우도 당연히 누수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콘크리트 조라고 해서 누수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콘크리트 조에 누수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그 틈 사이로 물이 들어갔다가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겨울 되면 얼게 되겠죠. 그러면 그 틈 사이가 조금 벌어집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다 보면 결국 콘크리트도 누수에 의해서 집이 망가질 수도 있고요. 그 전에 또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것은 콘크리트조 같은 경우는 열교 현상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콘크리트조는 오히려 전열체입니다. 그래서 열을 잘 전달하기 때문에 아무리 단열재를 잘 두른다 하더라도 외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콘크리트가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됩니다. 그쪽으로 열기가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다리 교자를 써서 그 콘크리트가 오히려 다리 역할을 해서 외부의 냉기를 안으로 들어오고 안에 온기를 밖으로 빼버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열기 현상을 반드시 막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벽과 접하는 내벽 같은 경우는 반드시 내단열도 해주시면 상당히 좋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열을 신경 쓰셔야지만 똑같은 철근 콘크리트 집이라도 따뜻하고 좋은 집이 되느냐 아니면 펜션 수준의 저급한 집이 되느냐 이런 것들은 열교 현상을 막아주느냐 안 막아주느냐의 차이가 상당히 크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목구조와 철근 콘크리트조의 장단점을 알아봤고요. 다시 한번 한 가지로 결론을 드리자면 한 50평 기준으로 그 밑으로는 무조건 목구조가 좋으실 것 같고요. 그 이상도 목구조는 가능하긴 하나 어떠한 구조적인 부분을 봐서 철근 콘크리트로 가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다만 가성비 상당히 중요하고요. 어떠한 집이든 단열과 누수에 초점을 맞춘 집을 지으셔야만 어떠한 선택을 하셔도 후회가 없으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